일단 네. 미국 증시 왜냐면 어제 밤에 자기 전에는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아침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원상태가 됐더라고요. 네, 뭐 지금 뭐 박스권 눈치 보기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치고 달려가기에는 조금 뭐 반박자 빠른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입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듣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뭐 어떤 재료들을 이것 때문에 빠졌다기보단 그 재료들을 좀 갖다 붙이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쓴 재료를 또 쓰고 하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증시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어저께 애플이 이제 아이폰 프로 판매 대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장중에 애플이 밀리면서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밀려나가고 있었고요. 다우 산업도 그때 같이 밀리다가 확실히 다우 산업 지수는 3대 지수에서 확실히 좀 가장 우위에 있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지금 뭐 갑론을박이 해석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뭐 시장이 악재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급망 노이즈가 다시 한번 재발하는 것이냐, 이것이 또 인플레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냐. 뭐 중국이야 꽃놀이패죠. 이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자국의 물가를 잡는 데는 확실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뭐 더 잡아야 되느냐, 뭐 이런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좀 미국이 지금 치고 가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결국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 뭐 어쨌든 한 파도가 지나갔다라고 해서 다시 좀 반등의 이야기를 엮어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빠져서 우리 증시가 뭐 이렇게 저렇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좀 아직은 조금 치고 나가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고 거기에 테슬라, 애플이 무거운 주가 행보가 지수에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준의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원하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증시도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모두의 생각이니까. 네. 그럼 분명히 파월의 입에서는 내일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뭐 그럼에도 시장은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해도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 해도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악재 해소로 보는 건가요? 뭐 일단은 연준 블러드 총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좀 매파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맞을 매를 한 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파월 연준 입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임계치, 한계치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뭐 우리 금리 7% 이상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장에서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재료 소멸, 악재 소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염두를 두고 있다. 매파적 발언은 이미 우리는 블러드 연준 총재를 통해서 한번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파월이 요즘은 뭐 모든 세계 금융 증시를 오르락내리락 손에 쥐고 흔드는 네. 사람 같아가지고 늘 연준 의장이 좀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요즘은 더욱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증시 그리고 사실 오늘 새벽에 그 뉴욕 증시가 그 상승할 때 그 상승했었던 어떤 기대감은 중국 제로 코로나 네. 이 정책 지금 중국에서 시위가 점점 격화되는데 이제 지금은 좀 소강 상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뭐야 그 뭐 보니까 영상 보니까 기관총 들고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종료 기대감. 글쎄, 종료 기대감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벌써 아침 나오는 뉴스 보니까 시진핑은 거부했다 이런 뉴스도 네네, 나와요. 지금 그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저께 시간 내에서는 좋았었거든요. 자, 일단은 시장에서 충격을 바라보고 이제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적인 뭐 어떤 시진핑 이런 타도를 외친다라는 것이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반 또는 어떤 긍정적인 이슈 해석 반 뭐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예의주시하겠다. 그 안에 인권 탄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으니 이것이 좀 자존심을 건드리고 불편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4시에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고령층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다 취하겠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일단 어저께는 봤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시위를 한다고 시진핑 정부가 꼬랑지를 내리면 이거는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사회주의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신 좀 인민을 달래주는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백신을 강화하겠다라는 뜻은 제로 코로나를 강하게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빨리 끝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백신만 접종률만 높아진다면 이거를 풀어줄게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뭐 머리를 잘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나?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3년임이 됐고 거의 이제 뭐 독재 정권으로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구도를 맞췄는데 여기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막 강강강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입장만 이제 이런 것만 맞춰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뒤에서는 오히려 좀 이제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좀 적합한 해석이 좀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맞는 해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일단 어저께 상승폭이 워낙 컸어요. 화장품주들은. 그리고 지금은 해석에 대해서 반대측에 대한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은 일단은 단기적인 뭐 이제 좀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오늘 아침 개미로 뜬다면 개불이 뜨겠죠. 어저께 시간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뜬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물을 조금 받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이슈가 증시를 다시 부러뜨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령화 백신 접종 강화라는 뜻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이제 스탠스일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빠르게 좀 단기적인 이슈를 해소되면서 지금의 이쪽에 있었던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얘기했지만 여행주, 뭐 화장품주, 항공주도 좋았어요. 네네. 뭐 물론 뭐 아시아나 뭐 그런 개별 이슈도 있지만 이슈였죠. 근데 이러한 것들 올랐을 때 네. 워낙 많이 또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거 들고 있으신 분들 고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물려 있는데 네. 단기적 반등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것이 어떤 추세 상승의 시작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진 분들도 있어서. 글쎄요. 지금 대부분 섹터들이 그래요. 고개가 올라오면 단기적 반등? 네, 단기적 반등인데 다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부터 본격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데 어저께 오른 종목들이 전부 다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저녁 방송에서 박진희 부장님과 이제 그 대차장고 높았던 종목들을 쭉 소개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부분 포진된 것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라서 하나의 명분만 핑곗거리만 생기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매도 대차장고 1위 종목이 롯데관광개발이었는데 어저께 그것도 치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이 뉴스를 빌미로 한 쇼커버링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저께 단기 상승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것이 이렇게 쇼스퀴즈가 나올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쪽 섹터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 2, 3일 쉬어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진핑 정부가 자존심만 지키는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국민들을 달래주는 모양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소스를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하루 만에 다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것을 노리는 단기 이제 단타 트레이더들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한 며칠 쉬는 그림을 보고 한번 다시
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지금 대부분 섹터가 그렇잖아요. 이틀을 그렇죠. 못 가요. 지금 하나의 재료가 이틀을 못 갑니다. 잘.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지스타 끝나고 나서 좀 위메이드 악재로 관련 네. P2E 게임들이 흔들리면서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종목마다 이게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근데 이제 뭐 위메이드에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보면 억울해요. 억울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법이 어떤 규정이 짜여있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는 투자자들만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위메이드를 한참 지켜봤는데 뭐 어쨌든 이것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에는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메이드를 뭐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사라고 해도 안 사. 그렇죠 맞아요. 누구 말을 믿고 사 우리. 그렇죠. 뭐 이미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게임 전반적으로 완전히 확산이 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요한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맞을면은 맞았고 이제 타 게임 업종으로 막 완전히 확산된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위메이드가 올라오기 전에도 뭐 컴투스라든가 다른 게임주들은 좀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의지가 먼저 보였었다는 점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선에서 일단은 한 템포는 멈춰 가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물론 당장은 뭐 내일 있게 될 파월의 입이죠. 네. 파월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긴 하지만 지금 악재 호재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까지의 가장 큰 악재였는데 네. 이것이 끝날 가능성 뭐 이건 기대감은 계속 끝난다라고 있는데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악재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 악재가 다 나왔고 남은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지워진다면 시장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빠르게 노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러시아 상당히 고달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장을 좋게 봅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뭐 가장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될 것은 악재들이 충분히 나왔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의 트리거가 던져진다면 시장은 좀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단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이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투자 심리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겠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우려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빨리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기본 베이스에는 시장을 좀 자꾸 좋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네,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장이 전 국민을 단타꾼으로 만들어요. 나는 장기 투자자야라고 하려고 하다가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지. 아니 올랐을 때 안 팔면 다시 내려가는데. 맞아요. 다시 내려가고 또 뭐 내려가서 끝난가 했더니 다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몇 프로 몇 입 먹게 해주면은 일단 챙기고 봐야겠구나라는 것이 방향을 그쪽으로 보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내가 관심이 없었던 섹터에도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트레이딩이 몸에 익숙해지게 만드는데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떤 면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그걸 좋아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이제 실제로 내가 주식을 시작했었던, 주식 투자를 했었던 본연의 마인드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나를 단타꾼으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시장이 진짜 방향성을 잡을 때 이제 딱 칠 때 일찍 팔게 된다. 이제는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갖고 방향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종목들은 기본 굴뚝은 이 빔은 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실 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는 30%를 가져갈 거야. 내 포트에 꾸밀 때. 그런데 단타도 치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10%를 더 사서 단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거지, 기본 물량까지도 다
뺏겨가면서 트레이딩을 하셨다가는 나중에 전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도 정말로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내년 내후년에 과실을 딸 종목들 단타를 치도 이걸로 치시고 이것에 대한 기본 굴뚝은 좀 잡아가야 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중장기 투자용 따로, 단타 따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단타 치면은 단타 시장이라고 해서 단타 친다라고 다 돈을 벌지 않아요. 이게 하루 벌고 하루 까먹는 분들이 제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다 번 것 같은데 실제로 야, 너 그래서 그걸로 벌었어 했는데 나는 요거는 좀 지금 하나는 잘못 들어갔지 뭐 그러거든요. 맞아요. 하여튼 뭐 이건 작년서부터도 많은 분들이 그 좀 고급스럽게 바벨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그쵸? 네네. 한쪽에는 중장기 계좌, 하나는 단타 계좌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던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별 종목 한번 보죠. 네. 오늘 일단 첫 번째 LG전자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가져오셨네요. 가장 의심이 됩니다, 저는. 의심이 된다고? 네, 의심이 기대가 됩니다. 아니라? 기대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LG전자에 대해서는 아 LG전자 올라야 돼. 워낙 기대를 했다가 실망이 그냥 이제는 투심이 진짜 아예 바닥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의심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드는 거예요. LG전자 얘기 꺼내면 야 치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워낙 많은 분들이 뭐 애플카 기대감 뭐 이런저런 전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네. 가지고 했는데 그냥 일단은 손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카 얘기 꺼내면 야야야 말 꺼내지도 마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럼 저는 늘 그런 투심이라고 하면 늘 거꾸로 보려고 하는 저한테 의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애플카 언제 나와? 뭐 이랬다가 이제는 이 말이 나온다라는 건 이제는 투심은 바닥이구나.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다 이제 밑바닥이었고 지금 주가가 못 갔던 거는 가전도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 소비주들이 올라오는 것이 이번에 사이버 먼데이 뭐 매출이 사상 최대 찍었다라고 합니다. 가전이 아니라 이제 그 온라인 스토어 이런 쪽에 대해서 엄청난 매출이 있었다라고 하니 사실 올해는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랑 소외감이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투심과 관련돼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쇼핑 시즌을 통해서 좀 이것을 분출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 한다면 기본적인 가전도 어느 정도는 했어서 가전에 대한 실망감이 충분히 좀 뭐 반영이 되어 있는 시점이다라고까지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LG전자 뭐 그룹 내에서 인사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애플카가 언제 된다 이런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매를 맞을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서. 하지만 언젠가 세상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 끝에는 미래형 자동차 컨셉트카는 틀림없이 한 축을 당당하게 될 것이거든요. 문제는 언제일 거냐라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시간을 뒤로 늦출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애플카에서 이것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에 대한 전략 이 구성을 하는 것을 12월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것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LG전자에는 이제는 진짜 악재는 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주가가 좀 방향을 새롭게 꾸며야 된다고 한다면 모든 주가들이 바닥 찍고 오르려면 이 모양이 한번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왔다라는 선에서 이 종목에 대한 색깔을 바라볼 때 이제는 조금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이 모양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이거예요. 가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가전 바닥 찍었어. 그 다음에 애플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반영을 시킬 수 있어. 우리가 장기 투자자로 긴 호흡 LG전자를 단타 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단타로도 나빠 보이지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단타를 많이 치세요. 많이 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단타 쳤는데 단타 트레이딩의 기본 베이스는 물리면 나는 계속 가져갈 수 있어. 이런 심리가 바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본 물량은 넣어두시고 내가 LG전자를 담아 가신다면 그리고 일부러 단타를 친다라고 한다면 그런 컬러에 또 맞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황유현 팀장이 항상 얘기하는 그 근본 있는 주식. LG전자가 근본 있는 주식이라고 근본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는 주식. 근데 그동안의 흐름은 근본 없는 흐름이 애가- 왔었습니다. 네. 애가 이상해졌어요. 네, 애가 막. 이상해졌는데 예.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예전에 애플카 이슈가 19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바라봐도 좀 기본 물량 플러스 트레이딩 요거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한번 빠르게 볼까요? 네. 이것도 근본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일단은 미국이 여전히 나스닥보단 다우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표방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포스코홀딩스라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은 철강업의 호재가 아니라 환율이 극단적으로 불편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포스코홀딩스가 한번 이제 좀 숨통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점, 실적 박살 날 건데 왜 박살 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화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4분기에도 안 좋을 거야라는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안 빠져요. 이것이 지금 다우 산업 지수의 의미를 포스코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앞으로 경제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 다음에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 뭐 악재는 남아 있습니다. 철강 가격에 대한 제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조금 철강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품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악재는 하나 남아 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뭐 제품 인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진다면 그건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핵심은 이거죠. 미래 산업에 대해서 리튬 부분에 대한 밸류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다우지수는 좋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배당 매력도 저는 좋다라는 점, 그리고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빠르게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너무 성급한 호재를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금리는 이 정도 수준이 좀 유지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현금 갖고 있는 기업이 최고잖아요. 지금 현금성 자산, 그럼 현금은 아니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화 자산.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유동성을 좀 넓게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 현금성 자산이 50조가 넘거든요. 그럼 지금 시총은 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